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한 번의 개인들의 개미털기 반대 매매 이후에 대반등이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도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우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종목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내 종목은 죽을 것인지, 이제 판가름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 견뎌내고 계시는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 지금 구간에서 이 손실 복구, 회복 어떻게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고점 대비 거의 몇 %가 빠졌습니까? 최근에 고점에서 거의 31%가 넘는 하락세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양상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이러신 분도 계시죠. 이 현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음의 장세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도망을 가야 되더라도 지금 도망가야 될 시간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 시간인지, 아니면은 보유주 중에서 살려두고 나머지는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최근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에 기존의 이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닥에 전조 증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대비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해야 앞으로 다시 한 번의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저는 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면서, 물론 코스피가 최악의 시나리오도 남아있지만 저는 다양한 변수값을 보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이 서서히 오고 있다라는 흐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코스피의 변동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08년도 서브프라임 때예요. 이 코스피의 변동성이 지금 08년도 서브프라임과 동일한 수치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만큼 과도한 변동성이 약 한 달 반 동안 이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점을 찍으면 내려옵니다. 항상 모든 증시 하락이 있었을 때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은 축소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축소가 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축소가 될 것이다. 그럼 축소가 되면서 발생되는 일은 뭔가요? 증시의 대반등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바로 신용잔고가 38조에서 이제 32조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용잔고가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이 신용잔고 자체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아침마다 반대 매매 때문에 증시를 하락시키고 다시 되돌림 현상이 아침마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대매 개미털기에 당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시장이 다시 한 번에 비투 물량이 제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매수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부터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전일부터 매수를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 그동안 6월 8일 한 달 전만 보더라도 1560이었던 환율 자체가 1474원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변수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52%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삼전닉스의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물의 손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51조에서 33조 원으로 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매도할 사람 매도하고 이제 거래에 공백이 생긴 이후에 방향성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의 IMF, 대공황 유튜버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 대공황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제2의 IMF가 오려면 결국 외국인들이 더 먼저 더 빠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계 최대의 운영사 블랙록이 최근 에코프로의 5%의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12개에서 19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의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더 늘리고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이 10일에 휴전안이 검토가 된다. 근데 휴전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뭐 전쟁이 전면전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휴전안의 핵심은 결국엔 수수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간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서로 공습을 하면서 싸웠던 이유가 지금 뭐 인명피해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미국과 이런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수료 때문에 결국엔 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인명의 피해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은 뭐 하고 있다? 바로 이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 때문에 최근 이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웠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요. 이란도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경제가 개박살이 나면서 전쟁을 장기하게 될수록 지금 집권 세력들이 장기적인 집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 다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는 거다? 수수료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10일 휴전한 이후에 수수료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마찬가지로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증시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저는 이제 여기 있다 생각해요. 여기. 이 호황기에 기업의 실적의 최대치의 경기 화랑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식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가 최근 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변동을 키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수출을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슈퍼사이클에 가장 필요한 부품과 독점 기술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장 최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수 경기는 사실상 지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나라가 내수로 유지가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수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삽니까? 수출이나 수출.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초고압 변압기, 원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건설, 다양한 조선, 다양한 업종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K뷰티 화장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다양한 업종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수로 돈이 돌지 못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뭐 정치인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지금 주변에서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국가는 뭐다? 수출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황이 되고 막 인플레이션이 막 앞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금리를 안 올렸던 이유는 기존의 이 대출도 마찬가지고 가계 부담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고요. 중국도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중국은 수출과 내수가 무너지고 있고 물가도 폭등을 하고 있고 왜? 금리까지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한 번 좀 올린 것인데 올리자마자 단계적인 노이즈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총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 번의 호황기의 최대치까지 가는 데는 기간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고 전 최소 내년에서 내후년까지가 고점의 최고치가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강한 상승 이후에 개미털기 이후에 다시 한 번에 상승으로 가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길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뭐 부동산은 한 단위가 너무 높고요. 대출도 안 나오죠. 그럼 지금 우리가 투자할 게 뭐가 있을까요? 채권도 최근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기존 채권들이 무너져 있고요. 여러분 코인을 사시겠습니까? 코인도 최근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금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투자할 것은 실적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추종의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셔야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기존의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해더라도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바로 나왔지만은 최근 매수를 했지만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부른 이 치명적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을 투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뭘까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면은 다시 한번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가져가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타기라고 표현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투매 구간에서 아침마다 밤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적게는 5%에서 10%씩 누적을 하면서 기존의 손실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상세를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종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등 양상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고요. 매크로적인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투매를 부르는 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우리가 물타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추세 무너진 종목에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5% 10% 수익을 누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인 차트로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지 추세가 죽었는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단순히 뭐 세력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하는 코스피가 사실상 지금의 시장의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력도 세력이겠지만은 이 코스피에서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추세를 끌고 움직이는지를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의 변화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많은 분들이 야 여기서 한 번 더 때려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공포 심리가 가중이 되고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추세인데요. 이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지점 바로 25년 6월 7월부터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이 주황색 선과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지점 여기를 이제 추세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시작이 되고 나서 추세가 깨지는 지점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이 동시에 무너졌을 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를 구간에서 저점을 이었을 때 아직까지 추세가 유지가 되는 지점까지 끌고 가면요.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네, 630%가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최고점에 매도하면 더 큰 수익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는 구간이면 여전히 버티게 돼서 다시 한 번에 반등이 나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두 개의 추선을 깬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이런 지점에서 감매도 나오고 붙어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매도 나오면서 지금 두 개의 추세를 생각보다 잘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전자도 오늘 두 개의 추세선을 깨고 나서 어떻게든 지금 두 개의 양봉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를 유지시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기존에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엔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시점과 두 개의 추세를 버텨주는 지점이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바꾸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추세가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추세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건 244%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들 하나 뭐 설명드리면 대원전선.
자, 이 대원전선 볼게요. 대원전선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이 바로 여기였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버텨줍니다. 최근 이 안에서 계속 증시가 폭락을 하는데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음에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의 검은색을 돌려놓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대원전선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추세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 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정고점까지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대공황 유튜버 얘기 듣고 주식시장 망했나 하고 매도해버리면 최저점 손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SK도 볼게요. PSK 추세가 언제 시작됐죠? 바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이죠. 깨지 않고 계속 버텨줍니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더라도 추세가 시작된 데에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짧게 먹어도 64%입니다. 근데 추세를 깨는 다음 날에 바로 양봉으로 돌려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는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시면 되고, 지금 삼천당제약 하한가 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아쉽죠. 근데 두 개의 추선을 깬 지점이 어디죠? 바로 여기였죠, 여기. 네, 여기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가 시작됐던 지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죠. 맞잖아요.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점을 이어도 여러분이 추세를 정말 잘 먹으면 우리가 여기서 팔아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몇 프로. 이렇게 팔아도 58%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으면 매도를 해도 58%고요. 운 좋으면은 뭐 더 큰 수익이겠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 추정만 잘해도 손익비가 맞고요.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추세를 깨는 지점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추세를 시작한 점과 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끝난 지점이 바로 여기죠. 두 개의 추세는 깼잖아요. 근데 시작된 점 여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파동을 나눠 먹어도 고점이어서 이게 몇 프로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고점에 샀어도 114%, 114%. 그리고 나서 다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죠. 요때 또 돌려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려놓는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는 깨는 지점 어디죠? 바로 여기서부터 또 깨졌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두세의 추세를 돌려놓고 깼어도 내가 고점에 샀어도 여기에서 손절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점에 샀어도 6%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의 장점보다 추세를 먹으면은 손익비는 커지고 손실폭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익비예요, 손익비. 세력이 샀는데 손익비가 안 맞으면 의미가 없죠.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파동 길게 갔다가지고 본전이 나오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추세 추종을 우리가 앞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으로 기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여기잖아요. 그 깨진 점이 어디예요? 깨진 지점이 뭐 여기죠, 여기. 본격적으로 깨진 지점이.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끌고 가다가 물론 고점에 매도하면 이게 뭐 130% 수익이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최악을 가정하자고요. 최악을 가정해도 42%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추세가 살아난 거는 추가 매수 불타기 하는 거고요. 추세가 죽은 종목은 매도를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추세 살아있는 종목을 재투자하거나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사부존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특징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재료가 있는 종목들,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거 뭐였어요? 금호건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종목이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지금 다시 한번 펌핑이 됐지만 두 개의 추세들을 깨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노리면 이거 나중에 제가 감에도 또 이렇게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물량 사라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제가 설명드린 추세 추종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서 사야 여러분들이 제일 싸게 산다. LS 일렉트릭도 두 개의 추세를 사는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 바로 여기였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깬 지점이 어디입니까? 본격적으로 깬 지점은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고점에 안 팔아도, 물론 고점에 팔 수 있는 제 기술이 있지만 고점에 못 팔았어도 여기까지 끌고 가면 이게 몇 프로예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141%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냥 추세가 무너진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무너뜨렸습니까? 안 무너뜨렸습니까? 추세를 버텨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려놓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깨진 점이 여기였잖아요. 1차적으로 깨진 점이 여기였어도 우리가 이 곡대기에 샀어도 내가 이걸 마이너스에서 끝납니까? 못 먹어도 30%는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죠.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에 거래량만 좀 더 증가를 해서 물량을 모아가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뭐 이렇게 현대약품 뭐 단기적으로 뭐 10% 20% 뛰어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큰 파동이 아니라는 게 보이죠, 답이. 왜? 두 개의 추세는 시작된 점 전과 깨진 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의 추세를 돌려서 못했어요. 지금 위에 있잖아요, 추세선이. 그럼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펌핑이 되고 쉬어가는 종목이구나. 그럼 이거 뭘로 해야 돼요? 단기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이런 종목 뭘로 매매해야 돼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사부전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비츠로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추세를 어디서 돌렸습니까? 확실하게 돌린 점이 여기죠? 깨진 지점 어디예요? 두 개의 추세 깨진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고점에서 못 먹어도 이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도 이거 몇 프로 수익이에요? 몇 프로 수익이에요? 111%, 111%.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단타도 어렵고 종가 베팅도 어렵고 시초가 매매도 어렵다. 난 단타 안 맞는 것 같은데 길게 먹고 싶다 하시면 추세 추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잘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 번에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의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깨지지 않았죠.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다시 돌려놓으면 추세 파동이 다시 한 번에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사실 추세가 이때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선 깨면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테오젠 추세 어디서부터 무너졌어요? 진작에 무너진 종목이었잖아요, 이 종목. 두 개의 추세선은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계속 200선 테스트하다가 돌리지 못하고 무너지고, 사실상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요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파동이 강해지는 지점과 횡보와 하락하는 지점을 모두 겪지 마시고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지점에서만 투자를 해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세 추정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 경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추세 추종을 해서 이제 보유하는 종목들과 보유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을 이제 구분해서 앞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시장의 중심주였던 종목들도 추세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잡아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결국엔 이제 사부존에서 반등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일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로키텔스케어가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 제가 1차 그리고 2차 여기에서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전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침에 투매가 나와서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최대 17%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에서 전체 다 먹을 수는 없겠죠. 절반만 먹어도 한 9% 정도는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이렇게 음수값이 나올 때는 제가 얘기 드리죠. 비중을 크게 태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 만약에 세력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나오면은 비중을 줄여서 1차, 2차 매수해서 반등에 파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대 17%까지만 우리가 절반만 먹었어도 8%에서 9%는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 10%든 적게 조금씩 먹으면서 손실 종목들은 없애고,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손실 종목들이 다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되면서 추세 추종하면서 끄고 갈 종목들은 계속 끄고 하고 버릴 종목은 버리면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물산도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돈이 들어왔던 이 양봉의 시가 라인입니다. 정말 신기해. 돈이 가장 크게 들어왔던 지점에 이 시가 라인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그럼 이 종목도 바로 이렇게 다음날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쉬어갔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를 종가상에서 34만 5천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도 투매가 한번 나왔을 때 32만 원에서, 그리고 2차 매수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29만 원, 28만 원 라인에서 1차하고 2차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도 계세요. 1차 매수되고 반등이 나왔는데 어떡하나요? 그럴 때는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차 매수까지 분할 매수로 비중을 한 번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매수하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으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32만 원 구간에서 1차 매수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최대 2차 매수는 29만 원 이하로, 근데 1차 매수 반등이 나오면 전량 매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이 양수값이지만 다음날에 이게 음수값으로 바뀌면서 투매가 반등 다음 반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삼성물산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PX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정말 크게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주가가 다시 한 번에 이렇게 돈이 들어왔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윗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번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2연상을 가면 좋겠지만은 2연상을 가면서 3연상을 가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한번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6,650원 고가 라인 상한가에 다음날에 무조건 시초가 시장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봉상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 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지점에서의 눌림목 구간을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6,000원대, 6,000원에서 5,000원 구간대, 이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계속 가면 이거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지만 투매가 한번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6,000원 밑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한번 해서 반등 파동에 적게는 5%에서 최대 10%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좀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투매, 아침마다 밤대 매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투매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존처럼 막 상방으로 계속 가기가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기존에 이런 매물들을 다 돌파하면서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5%, 10%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서 손실분들 좀 상쇄를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음수값이라고 세력이 이탈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당일에만 돈을 써놓고 다음날에 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음봉으로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이렇게 투매 물량을 사부존에서 받아가지고 매도를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